안녕하세요, 여러분.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제1과목인 컴퓨터 일반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먼저 윈도우즈 10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윈도우즈 10 기준으로 공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윈도우즈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GUI다 그랬습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다. 여기서 이제 인터페이스다, 어떤 소통의 창구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세탁기가 있는데 내가 세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세탁이라는 버튼을 누른다든지 또는 세탁이라는 그 동그라미를 좌로 우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세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서를 보고 내가 무슨 버튼을 누르면 세탁기를 동작하게 되지? 라는 게 이제 인터페이스가 돼요. 그러면 내가 컴퓨터를 어떻게 동작을 시킬 거냐? 세탁기 같은 경우는 어떤 버튼을 누르거나 또는 동그라미 버튼을 돌리거나 누르거나 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세탁기를 작동을 시켜주는데 컴퓨터는 어떻게 동작을 시킬 거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다. 라는 것은 여러분이 마우스로 바탕화면에 대한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해주면 해당된 명령어가 실행이 되죠. 그래서 그래픽을 이용한다라고 해서 GUI가 돼요. 그래서 GUI 하면 여러분이 뭐가 나와야 돼요? 마우스라는 도구가 나와줘야 되죠. 과거에는 마우스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컴퓨터가 이제 처음으로 나오던 시대에. 그때는 이제 마우스가 없으니까 클릭이 안 되겠죠. 그때 당시에는 또 터치도 안 되겠죠. 그때는 뭐만 있었냐면 키보드만 있었던 거죠. 그럼 모든 것을 다 키보드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로 명령어를 직접 입력한다.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였던 시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비해서 이제 마우스가 나오면서 윈도우즈 환경이 되면서 이제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되는 거죠. 그게 GUI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GUI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PMP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플러그 앤 플레이입니다. 플러그 연결하면 바로 이제 실행된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PMP다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컴퓨터에 새로운 하드웨어를 설치하려고 꽂으면은 바로 시스템 환경에서 자동으로 인지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USB를 컴퓨터에 딱 꽂으세요. 그러면 메시지가 나오죠. 연결되었습니다 하고 나오죠. 희한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USB 꽂은 걸 컴퓨터가 알지? 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PMP 기능이에요. 새로운 하드웨어를 설치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그런 시스템 환경을 구성해 주는 것을 PMP 기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선저명 멀티태스킹이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선점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뭔가 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뺏을 수 있다, 선점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갑자기 컴퓨터가 먹통이 됐어요. 어떡하죠? 마우스가 계속 모래시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작업관리자 창을 눌러가지고 해당 프로그램을 이제 작업 끝내기를 할 수가 있죠. 즉 강제 종료를 할 수가 있죠. 해당된 응용 프로그램인데 좀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강제 종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프로그램에 가 있던 제어권을 내가 가져온다. 라는 게 이제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다. 라는 겁니다. 자, 멀티태스킹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개의 일을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OLE 기능이라고 있어요. OLE 기능은 뭐냐면 여러 응용 프로그램 간에 데이터 교환을 위해서
서로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개체 삽입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죠. 여기가 이제 워드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안에서 그림판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그림판 프로그램이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 누르면 워드,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그림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기능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개체 삽입이다라고 그래요. 네, 한글로도 기억을 하세요. 개체 삽입. 그 다음에 NTFS가 있는데 NTFS는 좀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는데요. 네, 어떤 이제 여러분이 이게 버전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된 거죠. 과거에 이제 윈도우즈는 FAT 16 체계였다가 FAT 32 체계였다가 자, NTFS 시대로 온 거죠. 이게 뭐 1.0 쓰다가 2.0 쓰다가 3.0 쓰다가 그런 차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NTFS로 오면서 이제 굉장히 고급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능면에서도 과거에 FAT 32보다 좋아졌고 또 보안적인 면에서도 많이 좋아졌고 또 안정성 면에서도 향상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예를 들면 FAT 32에서는 파일의 최대 크기가 4기가까지만 가능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동영상을 저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동영상 파일이 5기가인 거예요. 그러면 이 FAT 32를 쓰던 윈도우즈 시대에서는 얘가 저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볼륨의 크기다라고 해서 얘가 총 디스크 용량을 2TB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그런데 하드디스크 용량이 만약에 3TB였다. 그러면 이 FAT 32 환경에서는 포맷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NTFS로 오면서 굉장히 용량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용량, 큰 볼륨의 크기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윈도우즈 디펜더 방화벽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이제 보안이 많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보안 소프트웨어고, 또 스파이웨어다라는 그런 원치 않은 침입으로부터 컴퓨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보화 시대에 오면서 여러분이 굉장히 편리해졌죠. 그러면서 나의 개인정보를 좀 더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점점 이제 보안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로피크 기능이다라고 해서 에어로피크 기능은 뭐냐면 이제 내가 이제 문서 화면을 여러 개를 열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좀 다른 창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이게 내가 이 창을 열어놨으면 작업 표시줄에 A라는 프로그램을 열어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B라는 프로그램 열어놨고 C라는 프로그램, D라는 프로그램. 내가 지금 D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A라는 프로그램 좀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열려져 있어요. 그러면 현재 화면을 다 내리고 나서 A라는 프로그램을 다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업 표시줄에서 여기 있는 아이콘을 가리키면 열려져 있는 창을 미리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마우스를 얹어 놓으면 얘가 어떤 프로그램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죠. 미리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에어로 피크 기능이다 라는 것이고 에어로 스냅 기능은 뭐냐면
창이 있는데 이 창을 화면의 가장자리 쪽으로 드래그 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열려진 파일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해 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shake는 이제 흔들다라는 거죠. 창을 막 흔들면은 열려져 있는 다른 현재 창 말고 다른 모든 창을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원래대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다음에 hot swap이다라는 것은 핫이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작동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핫이다라고 이제 얘가 보는 거예요.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면 이게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작동된 상태에서 시스템의 장치를 연결하거나 또는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지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그러죠. 뭔가 이제 바꾸려고 하면은 전원을 끈 다음에 진행하세요. 보통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USB를 연결한다든지 USB를 제거한다든지 그럴 때 컴퓨터를 끄고 하지는 않죠. 켜놓은 상태에서 하죠. 네, 컴퓨터를 켜놓은 상태에서도 이런 장치를 연결하거나 이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린 용어상으로 핫스왑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액티브 디렉토리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디렉토리다, 폴더다라는 의미가 되죠. 이거는 이제 윈도우 환경에서 제공하는 디렉토리 서비스가 돼요. 그래서 주로 권한을 부여한다든지 인증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네트워크 관리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NTFS가 액티브 디렉토리와 결합을 해가지고 파일이나 폴더에 대한 접근 권한 이러한 것들을 네트워크 사용자나 또는 그룹별로 관리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인사 부서에서 특정한 폴더를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NTFS가 이 폴더에다가 보안 설정을 조정을 하고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이 폴더는 인사부 직원만 접근할 수가 있어 라는 것을 이제 설정을 할 때 사용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윈도우즈에 굉장히 많은 바로가기 키가 있죠. 너무 많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한꺼번에 애우기보다는 이제 실제로 윈도우즈를 사용을 하면서 이런 이제 단축키가 있군, 바로가기 키가 있군 해서 그때그때 조금 익혀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바로가기 키에서 시험 문제 내기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꼭 한 문제씩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F1은 도움말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많이들 알고 있을 거고, 자, 펑션 키부터 쭉 살펴볼게요. F2는 이름을 변경하는 거예요. 이름 변경할 때 여러분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름 바꾸기를 하잖아요. F2를 누르면 이제 커서가 가서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F3은 이제 검색 상자, F4는 주소 표시줄, F5는 새로 고침. 그래서 F2 이름, F5는 새로 고침이에요. 인터넷 할 때도 여러분이 12시에 접수 시작이고 선착순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화면 띄워놓고 막 F5를 누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F6은 뭐냐면 순환 선택이에요. 창이나 바탕 화면에 있는 요소들을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순환해서 선택을 할 때 사용되는 거고, F10은 이제 메뉴 모음을 활성화하는 거고, Shift F10은 바로가기 메뉴, 즉 마우스 오른쪽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가 바로가기 메뉴잖아요. 그것 대신에 Shift F10을 눌러도 되고요.
또 Shift Delete를 눌러주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Delete는 삭제가 돼서 휴지통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Shift Delete를 눌러주면 휴지통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바로 삭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내가 많이 사용해 봤던 키군 이라는 것도 있고 좀 이런 것도 있었어 라는 것도 이제 느낄 거예요. 컨트롤 C에는 복사죠. 카피 생각해 주면 되고 많이들 알고 있죠. 컨트롤 X는 가위 모양 생각해 주면 돼요. 잘라내기군. 컨트롤 V는 붙여넣기. 컨트롤 A는 모두 선택, 올 생각해 주면 되고 컨트롤 Z는 실행 취소. 이건 여러분이 많이 써봤죠. 사용해봤죠. 컨트롤 ESC를 눌러주면 시작 메뉴를 표시하는 거고 컨트롤 쉬프트 ESC는 작업 관리자 창을 나오게 하는 거고 Alt F4는 닫기 단추예요. 근데 창을 열어놓지 않은 상태, 아무것도 열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Alt F4를 눌러주면 이제 종료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lt 탭은 작업 창을 전환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창을 내가 여러 개 열어놨을 때 Alt 탭을 눌러주면 이렇게 창을 보여주죠. 어느 창으로 갈까요? 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 창을 보고 선택할 수가 있는 거고 Alt ESC는 이제 컴퓨터 내부적으로 창을 여러 개 열어놓은 경우 순서적으로 창의 모양을 안 보여주고 나름대로 순서대로 전환해 주는 거고 Alt Enter는 속성창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명령어에서 마우스 오른쪽 속성 눌러주게 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속성 대화 상자를 표시하는 게 Alt Enter예요. Alt 스페이스바는 바로가기 메뉴를 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Alt 프린트 스크린과 프린트 스크린이 있어요. 내가 이제 창을 두 개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Alt 프린트 스크린을 눌러주면 딱 이것만 캡처가 되는 것이고 프린트 스크린은 화면에 있는 모든 것이 이제 캡처가 되는 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로고예요. 여기서 이 윈이라고 써진 것은 여러분 키보드에 보면 그 윈도우 로고 보이죠? 이렇게 어떤 이제 이렇게 생긴 윈도우 로고가 있을 거고 키보드에 따라서는 이렇게 생긴 윈도우 로고가 있죠? 그 로고 단추를 눌러주면 뭐가 실행이 되는지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 메뉴 나오세요 라는 거 그 다음에 윈도우 D를 눌러주면 모든 창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내가 창을 굉장히 많이 열어놓고 한 10개 놓고 작업을 하다가 자 로고 D를 눌러주면 모든 창이 다 최소화가 되고 다시 누르면 원래 크기로 나타나게 돼요. 그 다음에 윈도우 E는 파일 탐색기, 그 다음에 I는 윈도우즈 설정,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락 생각해 주면 돼요. 컴퓨터를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가 컴퓨터를 열어놓고 이제 작업을 막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프군. 화장실 좀 갔다 와야지 라고 했어요. 그럼 자기는 이제 컴퓨터 그냥 열어놓고 화장실만 갔다 올 거니까 얼른 갔다 올 생각이었는데 그 안에 이제 설사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화장실에서 한 30분째 있다가 이제 온 거죠. 그런데 이걸 노린 거죠. 그래서 자리를 비울 때 컴퓨터가 켜져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정보를 다 가져가 버리는 그런 이제 해커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직업이면 정보를 관리하는 중요한 이제 그런 직업이라면 자리에서 일어날 때 의자에서 엉덩이 뗄 때 로고 L을 눌러서 컴퓨터를 잠근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갔다 와서 또 비밀번호 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로고 M은 열려있는 모든 창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로고 R은 이제 실행 창을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고 S는 작업 표시줄에 검색 상자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윈도우 퍼즈는 시스템의 속성 창을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의 속성 창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설정의 시스템에 정보를 들어간 것과 같은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로고 Shift S는 스크린샷을 캡처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작업 표시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화면 하단에 이렇게 아이콘도 있고 시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는 작업 표시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작업 표시줄의 역할은 무엇이냐?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이 표시되는 부분이 되죠. 작업 표시줄의 위치는 일반적으로는 아래쪽에 있지만 상하, 좌우에 모두 위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끌고 가면은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고 작업 표시줄의 크기는 조절할 수가 있어요. 경계선을 잡고 위로 올리면 되는데 화면에 2분의 1까지만 늘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작업 표시줄은 자동 숨기기 할 수가 있어요. 자동 숨기기를 하면은 화면에 작업 표시줄이 안 보여요. 그러다가 자 마우스를 이쪽에다가 갖다가 대면 아래쪽에 갖다 대면은 또 작업 표시줄이 나옵니다. 작업 표시줄의 바로가기 메뉴에서는 계단식 창, 창 가로, 창 세로, 바탕화면 보기, 작업 표시줄 잠금, 작업 표시줄 설정 이러한 것들을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제가 이제 메모장을 한번 열어볼게요. 한 5개 열었습니다. 겹쳐 있어서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한번 5번 정도 열었어요. 그러면 이제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고 네. 자, 오른쪽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보이죠? 계단식 창 배열 네, 눌러주면 이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모양이 이제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눌러서 이번에는 창 가로 정렬 보기 눌러주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창 세로 정렬 보기 약간 달라진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차이를 못 느꼈다. 창이 지금 조금밖에 없어서 그래요. 가로 정렬과 세로 정렬에 이제 조금 차이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바탕화면 보기 하면 모두 사라지면서 바탕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다시 열린 창 보기 해주면 이제 작업하던 창을 다시 보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외에도 네, 눌러주면은 네, 작업 관리장, 네, 작업 표시줄 잠금, 작업 표시줄 설정. 작업 표시줄 잠금을 눌러주면 이제 이동이 안 되고요. 상하 좌우 이동이 안 되고 작업 표시줄 설정을 눌러주면 다양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도 할 수 있고 작업 표시줄 잠금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내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프 목록이라고 있어요. 점프 목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작업 표시줄에 대한 프로그램 아이콘에서 메모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눌러주면은 네, 나오는 것을 말을 하고 해당된 걸 눌러주면 네, 그 창이 열려서 계속 작업할 수가 있고 근데 제거할 수가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 목록에서 제거 눌러주면
목록에서 사라지는 거고, 이 목록에 고정을 눌러주면 항상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모든 창 닫기 해주면 이제 열어놓은 메모장 우리가 5개 열었잖아요. 그 열어놓은 모든 창을 한꺼번에 닫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윈도우즈에 대한 기능, 바로가기 키, 작업 표시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